그냥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의문을 항상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런 틀을 못 깨지. 틀을 혼자서 잘 깨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근데 됐어요? 제가 왜 이 읽고 말하고 달리자가 근본 뿌리냐면 달리면서 한번 깨지고 내 생각을 계속 정리해요. 정리하고 또 내가 아침에 달리면서 정리하고. 근데 그 정리를 그냥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이 디스 아닙니다. 정리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그냥 뛰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보통 달리기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뛰잖아요. 근데 좀 나는 다르게 생각을 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제가 책을 봐요. 그럼 책을 보고 뛴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은 러너를 위한 북토크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자, 러너들의 북토크.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입니다. 3번 정도 됐고 네. 또 이 3번째에 또 뜻깊은 또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러너들이 달리면서 뭐 이것저것 좀 이렇게 이어폰으로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맞아요. 때 이런 북토크를 통해서 내 인생에도 이런 걸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또 세 번째 여러분 만났습니다. 저는 김기영 니카시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오늘 텐션이 왜 이렇게 낮으세요? 왜 이렇게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좀 약간 이렇게 캄다운해서 약간 겨울 타는 것 같아. 그런가 봐요. 아우 피곤해. 근데 좀 나무 환경 굉장히 좀 뭔가 그렇네요. 니카시오 선생님답게 괜찮죠. 뭔가 트렌드한 어떤 그 이미지를 잘 맞춘 것 같은데 다 물어보더라고요. 뭐 맞추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다 이뻐서 하나 샀는데. 그냥 별 그런 건 없고. 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무슨 책을 준비했죠? 오늘은 그 작가 정재엽님의 협상의 기술. 그러니까 트럼프 요즘에 트럼프가 또 한참 세계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커버도 예쁜 초록 색깔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좀 정치적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을 또 그 트럼프 선생님이라는 분을 또 다룬다라는 게 그랬을 때 이제 또 정치적으로는 보지 말아 주시고 트럼프가 하는 협상의 기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아까 니카시오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걸 물어봤어요. 이 책을 보고 뭘 깨달았냐? 인생은 협상이다. 맞아요. 인생은 협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협상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협상을 통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협상을 통해서 네. 제가 인생을 네. 주도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그렇죠.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살면서 많은 협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최근에 협상한 거 있으세요? 지금 우리 협상했잖아요. 무슨 협상?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나갈까? 서로 의견 조율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 협상. 이게 협상이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언어만 들었을 때는 엄청 크나큰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조율하고 의견 조율하고 내 의견을 어필해서 설득시키는 것도 협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컨텐츠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공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협상의 기술. 어떻게 하면 마이크를 하나 더 살까?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협상을 했습니다. 자, 이 조회수가 2,000씩 2,000. 꾸준히 2,000씩 한 3편이 나온다면 그때 마이크를 살 것이다. 당신들의 몫입니다. 비싸지 않거든요. 당신들의 몫입니다.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파이팅. 마이크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보상은 2,000조회수, 2,000뷰 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저는 느낀 게 뭐였냐면 저는 약간 그랬어요. 사회 초년생이 보면 참 좋겠다. 왜냐면 또 이제 제가 직장인으로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직장 생활하고 뭐 거래처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처 대표님들, 거래처 사람들과 내가 소통하는 기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고 땡기는
밀당이라는 거. 네, 밀당. 내가 주도권이 될 수도 있지만 양보할 수도 있고 이게 다 협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사회관계, 뭐 일적인 관계 모든 일에서 협상이라는 걸 항상 저희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뭐 나서 뭐 대단하게 정치적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사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의문을 가지면서 네. 이 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도 협상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호갱이 되셨나요? 자, 오늘 이 책을 보면 호갱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네.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 이 협상의 기술에 보니까 책에 10가지 협상을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트럼프 선생님이 네. 10가지의 필살기를 여기다가 네. 작성하셨습니다. 일단 뭐 10가지를 한번 얘기해주면 극단적 요구라는 협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가 힘의 과시 네 번째 깨트릴 준비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개인화된 접근법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예고 없는 선물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여론을 통한 압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다중 이슈 연계시키는 거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감정 폭발 그다음에 열 번째가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대요. 아 근데 이런 것만 봐도 트럼프는 어쨌든 우리가 TV로는 봤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데 맞아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설계적인 사람이다.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네, 네. 또 이 사람이 그런 감정조차도 저는 계획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극단적 요구 자체가 네. 예를 들면 그게 뭐라더라 뭐 앵글법인가? 그렇죠. 뭐가 맞아요.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장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치. 예, 맞아요, 맞아요. 시장 가면 선생님들이 너무 세게 부르잖아. 거기서부터 1,000원씩 그게 깎는 이제 게. 그거 봐요. 이거 봐 일상생활에 봐서 시장에서부터가 지금 네, 협상 타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극단적 요구를 이제 예시를 들어주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뭐냐면 2025년도 초에 작년이네요 벌써 며칠 그쵸. 왜냐면, 일주일 2주일 전이네. 네. 트럼프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45%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기가 차기도 하고 왜 저래?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시장에 가는데 요구르트 하나를 가지고 5만 원에 판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니까 무슨 이영자님이 충청도 화법에 물건을 파는 그런 장사하는 분들의 화법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낸드라를 사가는 사람이 알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거 뭐 1,000원에 가져갔더니 냅둬요 개나 주게 막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 트럼프가 이런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태도를 변화시키게 하고 뭐 일부 후퇴도 했다가 양보도 했다. 결론은 이렇게 부가를 45% 때려놓고는 나중에는 뭐 후퇴를 해줬다가 양보해줄게 뭐 이런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밀고 땡기는 짓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여기서 이제 또 한 포인트 아는 사실이 그거였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랑 그다음 미국이 그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1기 때 이제 그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딱 요 기술을 썼어. 맞아요. 국방비를 500% 올리겠다. 맞아요. 대한민국 너거 이거 너무 부자인 나라인데 근데 너무 돈도 많은데 왜 안 내? 돈을 왜 이렇게 안 내? 자 500%해서 우리나라가 당황을 너무 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말을 할 때 전제가 있잖아요. 너네 부자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이거야. 맞아. 띄워줘. 맞아. 너네 부자잖아. 선진국이잖아. 맞아. 근데 왜 맞는 이거밖에 것 안 내? 같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서로 냉전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끝나고 바이든이 이제 취임했을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한 게 몇 %인 줄 아세요? 몇 %입니까? 15%. 그거 봐요. 근데 원래 1에서 30%가 왔다 갔다 했대요, 여태까지. 근데 보통 15%도 굉장히 높은 수치래. 높은 수치래요. 근데 500에서 15 너무 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봐봐. 결국 상호 승리를 제공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의 기술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기술이지만 이 기술에도 어떤
이 밑에 깔려 있는 의도와 생각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냐면 자기가 승리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생에서 이거를 이렇게 접목시킨다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과외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기술을 많이 쓰거든요. 처음에 뭐 가입이 200만 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지. 왜냐면 제가 과외가 여러 지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 했던 지역은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그러니까 대치동, 방배동, 서초동, 연남동 다 했는데 이 지역마다 금액의 차이가 커요. 그럼 내가 연남동을 갔어. 그럼 난 솔직히 대치동에서는 많이 받거든요. 난 그걸 먼저 얘기를 해요. 얼마를요? 제가 대치동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지도 뭐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50을 받는다. 근데 연남동 특성상 제가 어머니께 특별히 35만 원 받겠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35만 원도 너무 비싼 거야. 근데 고민을 막 하는 거지. 자기들이. 대치동은 50만 원 받는데 우리 35만 원. 근데 너무 좋은 전략이다. 부담스럽네. 막 그러니까 이래. 예시를 든다라는 건 너무 좋은 전략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어머님한테 이렇게 은근히 얘기하죠. 2명을 데리고 오라고. 그럼 좀 더 깎아준다. 더 내가 내고를 해드리겠다. 그럼 100% 합니다. 근데 더 초필사하게 알려드릴까요? 제가 요 자료를 또 전 좀 암흑의 세계 자료를 찾아서 오잖아요. 자료에서 봤을 때 이 심리적 기술이 있어요. 요 기술에 플러스를 시키는 극단적 요구의 플러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극단적으로 요구하면 우리가 시장에 가면 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필살기가 있어요. 뭐야? 예를 들면 인간은 완벽한 이 소수점 단위 숫자에 이 약하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비용이 200만 원이잖아. 근데 199만 원? 아니 199만 7,800원입니다. 그러면 좀 당황을 해. 그렇지. 뭐가 있나 봐. 뭐가 있어서 그때 이제 초필살기가 그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이 178만 9,890만 원은 이 비용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원가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하면 약간의 뒷받침만 왜냐하면의 뒷받침만 있으면 이 소수점을 떨어뜨리는 이유에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고민해서 연구해서 만든 이 제품을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가치가 있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과외 한번 써보고 싶죠. 그렇죠. 과외비가 만약에 17만 원입니다. 30만 원입니다. 아까 50이라 그랬나요? 네네네. 50만 원입니다가 아니고 51만 7,300원입니다. 왜요? 이 교통비 포함해가지고 대치동에서 이 정도 비용 받고 저는 그거보다 더 나이 미안합니다. 에이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가리킨 이 히스토리로 접근법을 또 해보는. 근데 결국에는 이 협상의 기술 중에 가장 베이지컬리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자신감과 자기만의 노하우와 그만큼의 경력이에요. 자기가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아무나 던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맞아. 그리고 이게 분석을 잘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트럼프가 굉장히 똑똑한 게 분석을 잘해요. 왜냐하면 그냥 던졌을 때 던지고 끝나면 안 되고 던지고 왜냐하면 그 왜냐하는 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 자기가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잖아요. 맞아요. 협상이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두 번째 거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도 2월 24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시잖아요. 요즘에 지금 계속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침공이 있었고 미국이 개입을 할 수도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전략을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던졌어요. 이거는 자기의 가치를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봤어. 생각해볼게. 막 이 사람들은 막 난리야 지금. 막 너가 내 편을 들어줄래? 내 편을 들어줄래? 이러고 있는데 막 생각 좀 해볼게. 이러면 둘 다 쫄리거든요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중앙에 집어넣고 나를 이제 이쪽 저쪽에서 가치를 높이게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 간제비거든요. 되게 양아치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동양과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와 그다음 미국의 정서가 참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이게 뭐 정서가 다른 건지 트럼프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어쨌든 그 협상이라는 것에 이기기 위한 전략만 세우는 스타일이면 사실 이제 동양은 예시예중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지는 장사도 해야 그 사람을 또 믿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오래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한국적인 마인드와 외국에서 느꼈던 거 다른 점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어필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 SNS 나는- 다 기질이 있나 보네. 나는 이런 거야. 난 잘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잘나네 그래 가지고 아유 뭐 괜찮아. 내가 뭐라고 이러면 좀 쟤는 별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별로다. 우리나라는 약간 양보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자기를 숙이는 게 미덕이잖아요. 걔들은 숙이면 숙이는 애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걔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K-팝 유행이잖아요. K 드라마 어떻습니까? K 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뭐 있죠. 그쵸. 그게 동양 그 정서가 깔려 정서가 있어서 깔려 있어서 그 이제 예를 그거의 들면 매력을 느낀 여자들도 거지만. 완전히 가는 거야. 한국 남자들. 그쵸. 저렇게 우리 남편은 술만 처먹고 들어오는데 이 한국 남성들은 이렇게 자꾸, 스윗할 수 있나? 배려할 수 있나? 배려하고 머리 숙이고 다 근데 해주고. 솔직히 이게 극단적이면 안 좋죠. 그쵸, 안 좋은데 좋죠.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단점을 잘 섞을 수 있다면 우리 오늘 요는 그런 것 같아요. 요 문화를 100% 받아들이진 말고 요 장점과 우리의 장점을 좀 잘 생각해보고 희석해보고 이걸 해다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그렇죠. 네, 그게 좀 그래서 생기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이 세계가 글로벌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이야 우리나라에서만 범주가 정해져 있는 뭐 협상을 하거나 딜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나조차도 해외에 갈 일이 많고 또 거기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서양 마인드와 동양 마인드에 따라서 내가 이 서양인들과 딜을 할 건지 동양인들과 딜할 건지 생각하고 협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트럼프도 그런 식으로 하죠. 당연하죠. 이 사람은 어쨌든 지가 미국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에 너무 놀라지만 할 게 아니라 쟤는 백인이지 쟤는 미국 사람이지를 생각하고 협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사람 바이 사람이니까. 그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또 자료에서 의하면 그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뭔가를 연설을 하거나 뭔가 협상을 하기 전에 항상 그것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상대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난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연설을 다 분석을 한대.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이 기술을 걸어오는가. 맞아. 그 모든 걸 분석하고 자기의 말을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무조건 세고 자 내가 미국이니까 너가 꿇어 이게 아니라 그치. 이 사람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맞아요. 이 당근과 채찍을 준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업가를 이어서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할 수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이태원 경리단에 살 때 네. 위에 보면 하얏트 호텔이 있잖아요. 네. 하얏트 호텔 관련 뭐 원래 그런 일을 하지 않나요? 트럼프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호텔에서 그렇죠. 하얏트. 했었고 트럼프 타워라고 시카고에 가보면 트럼프 호텔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일 큰 호텔이 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무시는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말로 그냥 일반인들을 보고서 왜 저래? 막 그런 이런 거 건 막 있죠. 뭐 늙어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함께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뭔가 잘 나가는데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냥 왜 저래로 치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 분명히 이유가 뭔가, 있어. 전략이 있다. 이유가 있어. 뭐 이런 거. 이 그- 사람의 사생활은 관심 없고 일단. 그 정도 뇌는 이제부터 우리가 좀 돌려야 될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이 두 번째를 뭐 우리가 했었나요? 뭐를?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의 전략이고. 근데 그게 우리한테도 잘 쓸 수 있는 것 많이 같아요. 쓰이죠. 그러니까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뭐 네 편 내 편 이건 너무 간제비 같고 그냥 요 느낌에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그냥 나의 마음을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꼭 협상이 아니더라도 그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 단점을 남들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그치.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이 네, 있어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무섭죠. 딱 어떤 사람 봤는데 속을 알 수가 알 없다? 수가 없어.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나 안 놀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무서워서. 그 사람의 한마디 갑자기 한마디를 한다? 귀를 기울이게 돼. 그 사람의 나도 모르게 그치. 빨려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힘의 과시야. 그게 이제 내공이 있는 사람이야. 네, 그거를 우리가 한 포인트 또 짚고 가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평소에 어떠세요? 저는 평소에는 항상 불평불만. 항상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시죠.
아니 꺼내도 안 꺼내요. 안 꺼내. 그러니까 저는 표면적인 것만 꺼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오늘 눈에 내가 보이는 느끼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그냥 바로 보인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관련 없는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뭐 옆에서 같이 뭘 만났는데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거 이런 거는 엄청 얘기를 털어놓는데 제 안에 있는 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예전에는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친한 친구들한테는 다 풀어요. 다 풀고 다 씹어 돌리고 다 세상 만사 뭐 다 까제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은 또 뒷담화로 친해졌던 중학교 때 다 뒷담화로 친했던 그런 그때야 다 그러죠. 절친들이 그렇게 어릴 때야.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저도 이 어떤 이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점점 어른이 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남을 폄하하고 뭐 이런 거나 안 좋은 씹어 얘기를 돌리는 잘 안 거. 하게 되죠. 네, 왜냐면 이건 내 약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돌렸을 때 남이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돌린다. 내가 만약에 뭐 니카시오랑 있는데 니카시오가 아닌 사람을 내가 돌리고 있어. 그러면 니카시오가 나를 보면 언젠가 이 새끼 나한테도 돌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내가 편한가 보다 저 사람은 돌려가네. 그러니까 편한데 언젠간 저 사람이 나를 돌릴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불확실성, 그 속내를 너무 쉽게 드러내는 거는 좀 그러니까 내 편이 될 수도 걸 있고 제 편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야. 약간 그치.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얘는 내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저 좀 도와줘. 이런다 갑자기 이래버리면 분위기가 갑자기 막 무거워지면서 내가 잘못 얘기했나? 내가 너무 가볍게 다가갔나? 이런 느낌을 주면서 약간 이 사람을 약간 이렇게 막 내가 약간 을이 되는 기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생각. 내 편인 줄 알고 씹어 돌렸는데 알고 봤더니 보니 제 편이야. 제 편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느낌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을로 조심해져요. 조심해지고 미안해지고 자꾸 고개 숙여지고 그러면 협상이 눈치 보고 막 협상이 이렇게 잘 협상이야. 그게 협상이야.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봐봐요. 필사액이네 이게. 내가 그랬잖아. 우리 인생에서 다 협상이라니까요. 또 이 두 번째 네. 배워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유연성. 나갔어요. 세 번째가 더 무서워요. 뭐요? 힘의 과시래요. 이거는 좀 무서워요. 사실 이건 좀 무서워. 왜냐면 2019년 5월 30일에 트럼프 1기 때예요. 그때가 집권 때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을 이유로 수입품의 5%씩 매달 인상을 25%까지 한다고 통보를 해버렸어. 근데 장난 아니지. 왜냐면 그러고 나서 결국에 6월 7일 날 트위터를 통해서 멕시코와 협의에 도달했다고 또 이렇게 올려 지 혼자 관세는 무기한 보리라고 설명을 해. 왜냐하면 멕시코가 쫄아가지고 고개를 숙였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일본이랑 비슷한 거야. 비슷해요. 극단적인 요구. 다 약간 요구. 일맥상통하는데 약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자기가 가진 힘을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힘이 있으니까 하는 행동인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아쉬울 거 없어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이 돼? 이러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야. 나 안 되면 어떡하지? 25% 내야 되나? 막 계속 고민되는 거야.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걸 수 있을까요? 힘이 없는 자들은 일단 아까 현기 씨가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것처럼 약간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어디서 제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전략이라기보다는 제 삶의 태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스며들어 있냐면 어릴 때 제가 경호원이 꿈이었습니다. 어울리네. 완전히 경호.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하얏트 JJ 마이는 많이 갔는데 거기 기도들 많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거기 그 호텔에는 그런 클럽 같은데 항상 이렇게 가드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좀 멋있죠. 키 크고 약간 덩치 크고 약간 인상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약간 무서워 보이는 아저씨 그치. 형님들. 그리고 딱 봤을 때 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호원이 꿈이었는데 제가 경호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경호고에서 첫 번째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딱 경호고에서 내가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 입 다물라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경호의 철칙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인생에도 똑같은 것 같아. 보고 듣고 말하지 않으면 맞아요. 내한테 큰 불화가 될 게 없어. 맞아요.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이제 동양 철학이랑 또 비슷한 맥인데 유도 시간에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시 예종.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그치. 보고 듣고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도 누군가는 나를 엄청 좋게 보는 그치, 사람들이 무시하지 생겨요. 못하지. 무시하지 맞아요. 못하고 맞아요. 엄청 좋게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맞아요. 엄청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되게 듬직해 보이고 되게 내가 맞아. 저 사람한테 씹어 돌려도 저 맞아, 사람은 맞아. 다른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안 하겠구나. 맞아요. 이런 믿음만 있어도 신뢰가 생기는 스타일이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맞아요. 협상 테이블에서 저 사람이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힘의 과시라는 거는 이게 뭐 막 등치 이만해가지고 막 죽여버릴 거야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기 씨가 말한 대로 어떤 자기만이 갖고 있는 태도나 자기만이 갖고 있는 안에 있는 이 내적 힘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런 게 자존감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왜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자존감이 정말 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 표출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너무 좋아서 별 말을 안 하는데 아까랑 똑같은 맥락이지만 별 말을 안 하는데도 되게 표정이 좋고 되게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별거 없는데 저 사람은 솔직히 별거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별거 없어.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자존감이 센 건지 자존심이 센 건지. 아니야 그냥 그거 자존심이 센 사람은 따로 딱 보여. 그게 좀 찌질해 보여. 맞아, 자존심이 센 사람은 맞아. 좀 찌질해 보이는데 맞아. 자존감이 센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 저 사람 뭔데 이렇게 당당하지? 근데 그러니까 호기심이란 게 생겨요. 일단. 보니까 자존감 센 사람들 특징들은 뭔가 남한테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어. 그게 저는 그게 태도인 것 같아.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 센 사람들은 남한테 끌려다니지 않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돈이 됐던 뭐 힘이 됐던 뭐 줄을 잘 이런 느낌이 줄 잘 서야지 막 잘 보여야지 이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 아부가 없고.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딱히 있겠지. 근데 이게 표출이 안 되는 안 것 되는 같아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의 어떤 1번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뭔가 진짜 내 앞에 이건 좀 과하게 좀 이야기하면 내 앞에 대통령이 와도 그 예를 들면 머리 숙이지 않는다. 근데 그런 태도가 그런 마인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오디션이나 모델 때 그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간절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중요한 그러니까 또 이 얘기가 거예요. 생각났어. 그러니까 선기 씨도 어쨌든 모델 쪽 일을 했으니까 오디션도 많이 봤을 것이고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뭔가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어필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노래를 불렀으니까 오디션도 많이 보고 무대에서 내가 내 노래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같은 그 상황이 좀 있었네. 근데 진짜 똑같아요. 그 말이. 정말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쫄려요. 맞아. 떨리고. 작아져. 맞아. 자 긴장되고 눈치 보고 저 사람들 잘 보이고 싶으니까 막 어떻게든 막 혼자 난리야. 막 손도 막 떨고 있고 막 눈이 돌려. 맞아. 근데 이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편한 어쩌겠어.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은 뭐 눈도 정확해지고 손도 그냥 자세도 정확해지고 더 편안하게 부르는 모습들을 그들이 알더라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 그게 힘인 거지. 힘. 이게 나의 힘이 쏟아 나온 거지 지금. 그 전에는 막 애가 맞아, 막 맞아. 되게 찌질해 보이는데 뭐 노래는 대충 하는데 쟤는 뭔가 약간 카리스마가 없다 이런 느낌이고 노래는 좀 못해도 차라리 그냥 자신만만하게 하는 태도가 훨씬 더 좋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이건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진짜 그렇거든요. 백날 간절해도 10개 가면 한 개 될까 말까인데 맞아. 그냥 떨어지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치. 뭔가 임하면 정말 뭔가 좀 잘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라톤도 똑같습니다. 마라톤은 요즘 제가 간절하니까 아니 뭐 대회 직전에 막 오줌을 너무 많이 싸러 가고 막 달달달 떨어. 막 아까 말한 게 너무 공감돼. 눈깔이 돌아가고 있어. 손 덜덜 떨리고 있고 혼자 막. 뛰기도 전에 막 이러고 있어. 심장 벌렁거리고. 마라톤 직전에 혼자 막 이러고 있어. 너무 찌질해. 네, 어떡해.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뭘 해보고 순간순간 이기고 너무 싶은 간절한 거야. 거야. 너무 완주 레이스를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서 너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내려놔야지. 내려놔야 돼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도 선기 씨가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거 10번 이상 뭐 해봅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처음부터 힘을 너무 주고 시작하면 지치는 것 같아. 근데 저희 지금 힘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막 너무 나도 처음에 성기 씨랑 시작할 때는 처음에 내가 오케이 할게요를 바로 얘기 안 했잖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저 사람이랑 해가지고 막 이걸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에서 난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니카시오 이제 이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니카시오랑 왜 이걸 해봐야겠다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몇 년간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말이 잘 통한다. 맞아. 그건 맞아. 그리고 소통하는 게 재밌다.
왜냐면 뭔가 이제 맞아. 되게 저는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 꾸준히 매일 뭐 달리기도 그렇고 꾸준히 뭔가 매일 하는 사람의 편에 좀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좀 사람 보는 눈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눈에 그 나의 레이더에 니카시오는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그 하기 위해서 꾸준히 뭔가 그래도 이제 뭐 자기는 뭐 게으르다 안 한다 못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본 눈으로는 그래도 꾸준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걸 난 조금 봤어요. 약간 성실한 면은 있어요. 네. 그리고 맞아. 뭐 카페도 계속해서 일을 너무 하고 힘들지만,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첫 번째로 그런 사람이 어쨌든 나랑 결은 좀 다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이게 뜨거운 게 있다. 맞아요. 뜨거운 게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졌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책 선물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네. 그 달리기 좀 해보라고 네. 약간 교회 무라카미 전도하듯이 무라카미 하루키에 그거를 줬는데 책을 무지하게 빨리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늦게 보는 편이라서. 근데 뭐 일주일인가 2주도 안 됐는데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왜냐면 내 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평생 갖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읽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선물을 읽어보라고 줬으니 당연히 나는 빨리 읽어야겠구나. 그래야 이 사람한테 피드백을 주지. 약간 그런 책임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그 제 앵글에서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뭐가 와닿았어. 뭔가 이렇게 뭐가 탁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뭔가 니카시오 하면 그게 이미지가 딱 와닿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 달리기를 하고 컨텐츠를 하면서 뭐 컨텐츠 카테고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전 달리고 말하고 읽는다. 이거에 진짜 뿌리를 두고 이제 뭐 컨텐츠가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이제 사상을 펼쳐 나가고 쭉쭉 이제 동료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 말을 좀 약간 트럼프 이야기하다가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좀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돈돈거리는 순간 그 완전히 꼰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심을 완전히 잃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너무 절실하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내 지금 삼세끼 먹을만 하고 그랬을 때 너무 돈돈 안 거리고 순수해. 뭔가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게 나는 너무 좋기 때문에 순수해. 이제 그런 동료들을 모집하고 있는 와중에 딱 그 레이더에 뭐야 괜찮은데 해서 저는 이제 항상 또 컨텐츠를 할 때 그거를 생각하거든요. 뭐 아까 말한 힘주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냐. 맞아요. 그러면 우리 둘이 이렇게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맞아요. 책 한 권 읽고 그다음에 뭐 소정의 굉장히 작지만 그쵸. 출연료 내가 내 월급 그쵸. 내에서 드릴 수 있는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왜 꼭 제가 출연료를 꼭 드려야겠다. 왜냐면 다른 데는 출연료가 안 나가거든요. 뭐 인터뷰하고 해도 왜 꼭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이 책을 매번 읽어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 노고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개런티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섹시하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가난하다 보니까 출연료를 드려야 되는데 좀 못 드린다면 니카시오는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니까 한번 좀 같이 이렇게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간에 특이사항만 안 생기면 좀 꾸준히 돌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반대 입장이었어.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인맥이 되게 단촐하고 저는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 이외에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그리고 성향이 워낙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기에는 막 방송용 이럴 때 내가 막 텐션 높아 보이고 막 이러지만 전 진짜 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어요, 잘. 근데 내가 성기 씨를 몇 년 동안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저는 이제 단골이기도 하고 이제 말이 잘 통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랑 너무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생각을 했어. 내가 너무 고립돼서 사나? 내가 만나는 친구들 다 아이고 대부분 조용하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막 내가 뭔가 나를 확장시키려면 나랑 반대되는 사람과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는 뭐야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순간 내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안 해보면 또 나는 또 이제 또 옛날이랑 똑같은 삶을 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야. 그래서 뭔가 내
일상에 아까 일탈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탈 같은 거. 네, 너무 이거는 네. 내가 있을 수 없,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 놀래. 그거 왜 너가? 내가 아니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서 저는 최대 장점은 그거라 생각해요. 뭐가 어찌 됐든 우리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다. 뭐 좋자. 그치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니까. 뭐든 다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안 돼 뭐든 다 어쨌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독서를 전 하잖아요. 최고의 장점은 독서를 월 하잖아. 한 권에 읽는 이 그치. 독서력이 맞아요. 무조건 깔고 간다라는 맞아요. 삶에 이게 이 프로그램을 중지할 때까지는 그게 될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굉장히 가슴 설레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네. 잡지를 읽는 게 아니라 맞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 책을 맞아. 읽고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서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느끼면서 아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저런 생각도 있구나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장면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보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리뷰를 하니까. 리뷰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게 생각해 보는 되고.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좋아요. 책과 이 책의 주체자인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좀 더 생기고 그치.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까 지금 몇 번이죠? 33분 네, 지금 4번으로 갈까요? 4번으로 갑시다. 네 번째 거는 이제 깨트릴 준비래요. 깨트릴 준비.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쁜 거래를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 맞는 그러니까 예전에 나토를 재협상 중일 때 했던 얘기래요. 언제든 난 탈퇴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집착 자체를 안 하고 상대를 절실하게 만드는 상대의 양보를 그래서 결국 양보를 이끌어내는 정도의 힘의 과시를 하는 건데 결국 이 깨트릴 준비가 아까 말했던 자존감 안 해도 돼. 뭐 내 쟤한테 뭐 간절할 필요 없는 고개 숙일 필요 없어. 난 나대로 살면 돼.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더 크게 따지면 뭐 사업도 될 수 있고 이런 협상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도 다 똑같아요. 앞에 있는 1, 2, 3번과 똑같이 결국 내 스스로가 자신감과 자존감이 나만의 갖고 있는 이 내적 힘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텍스트에서 생각이 어릴 때랑 지금 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뭐야?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깨트릴 준비나 뭐 이제 협상이라는 게 사실 이제 내가 좀 이 기본적인 전제는 내 승리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치. 내가 좀 손해 안 보고 원하는 목표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 저는 원래 근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 보지를 못해. 회사 일을 할 때도 이제 뭐 업체랑 계약서를 쓰거나 뭘 하거나 하면 우리 쪽이 손해 보는 꼴을 내가 잘 못 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조율에 있어서 좀 양보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40이 돼가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보다 윗사람들을 보잖아요. 네. 예전엔 이해가 안 됐어. 네. 다 퍼져 막. 이런 예를 들면 뭐 뭔지 알아. 계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냥 저기에 맞춰줘 해줘 도와줘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이건 이제 저도 뭐 회사에 업력이 좀 생기고 네. 또 삶도 좀 살아보고 그러다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 씨앗. 예를 들면 인생을 사는 씨앗도 내가 한 채 양보가 없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걷어들일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넓게 더 큰 씨앗을 보려면 많이 뿌려놔야 약간의 손해를 봐야 네, 손해 보면서 많이 내가 좀 도와주고 뿌려놓고 씨를 많이 뿌려놔야 결국에 수확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다. 농부들이 1차 산업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1년 동안은 개고생을 한대요. 아무 성과 없이. 그러니까 씨 뿌리고 뭐하고 거름 주고 막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대. 그렇죠. 1년 동안. 근데 1년 뒤에 성과가 나온대요. 그 이제 뭐 얘네 뭐 농작물이 피어나고 하는 게 1년 사이클을 둔대. 수확할 때. 근데 그게 인생의 진리이지 않나라는 그것도 말에 맞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좀 너무 내가 이것까지는 좀 못 견디지 못한다 하는 선까지는 해놓고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와서는 좀 지고 좀 져주고 좀 도와주고 조금 내가 귀찮은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걸 한대. 그럼 내가 지금 별로 이 시간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사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한국 같은 시간을 또 써주면 얼마나 또 고맙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또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좀 이 사람이 또 나를 또 언젠간 좀 도와줄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오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수확한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저는 그런 이제 면, 살면서 그런 많이 면도 그런 걸 맞아요. 느꼈어요. 그런 네, 면도 네. 맞는 것 같고 어차피 인생을 길게 봐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기노업이니까. 네, 그리고 네.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와 연결돼서 지금 이렇게 깨트릴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맞아, 어차피 맞아. 대통령은 임기가 있고 5년 안에 그 안에 자기가 했던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럴 수 있지만 네. 우리처럼 인생을 크게 보고 맞아요. 멀리 봤을 때는 성기 씨 말대로 정말 이렇게 잔잔바리하게 뿌려주고 먼저 손해보고 맞아, 양보해주고 맞아. 하는 게 결국에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한 게 어릴 때는 진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가 살아보면 맞아. 맞는 이야기가 너무 맞아. 많아. 진짜 맞아요. 진짜 많고 속담도 맞는 게 너무 많고. 저도 진짜 그 얘기는 항상 저도 요즘에 그러니까 원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수적이고 저는 아까 조선사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지 않지만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릴 때는 세대가 다르니까 엄마 아빠 말을 다 반항했어. 아, 그쵸. 근데 지금은 엄마 아빠보다 더 고지식해. 아, 그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심해. 내가 더 심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막 혼자 난리야. 그래서 와, 사람들 너무 놀래. 사람들 왜 저래? 쟤는 겉으로는 저렇게 안 생겨가지고. 근데 절대 또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니카 씨. 아니 그죠. 그 틀에는 갇히진 않아요. 틀은 내가 이게 달리기 하면서 또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틀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야. 깨부셔야 돼. 사회가 만들어 준 거야. 선물. 사회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그래 깨트릴 준비. 아, 그러네. 준비. 결론 여기는. 깨트릴 준비. 사회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단점밖에 안 준 것 같아요. 왜냐면 틀이라는 단점. 그치.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이게 통용되는 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틀은 내가 만드는 거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깨고 상상을 더 크게 하면 하는 만큼 되더라고요. 특히 달리기 왜냐면 내가 요즘에 매주 1회씩 40km씩 달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전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틀이죠. 그렇죠. 절대 말이 안 돼.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막 이런 걱정이 많고. 근데 모든 게 똑같아요. 뭔가를 내가 제시를 하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책을 우리가 써보자. 우리가 북 그거니까. 그러면 자 니카시오 다음 달까지 책 써와주세요. 그럼 니카시오는 나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못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유만 못해. 이야기할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마음속에서 진짜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보겠다 하면 써진다니까. 이게 이야. 내가 이게 말하고 싶은 그거야. 물론 내가 책을 쓰자 제안해서 니카시오가 내가 왜 써야 되는 당연하겠지. 근데 이제 내 스스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틀을 깨버리면 이 상상이 무한대가 돼가지고 그까지 가지더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금 매주 40km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해.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기가 빨려. 이게 이라서 그런 거고. 이게 너무 대단한 거지. 왜냐면 약간 나는 그냥 그냥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의문을 항상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런 틀을 못 깨지. 틀을 혼자서 잘 깨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근데 깼어요? 제가 왜 이 읽고 말하고 달리자가 근본 뿌리냐면 달리면서 한번 깨지고 내 생각을 계속 정리해요. 정리하고 또 내가 아침에 달리면서 정리하고. 근데 그 정리를 그냥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이 디스 아닙니다. 정리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그냥 뛰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보통 달리기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뛰잖아요. 근데 좀 나는 다르게 생각을 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제가 책을 봐요. 그럼 책을 보고 뛴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돼. 그러면은 책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생각을 한 거지. 네. 그거잖아. 그럼 트럼프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뛰어. 그러다 보면은 트럼프의 생각에 내가 이입이 되고, 와, 이 사람은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막 질러대고 했을까? 그럼 이 사람이 얻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트럼프급의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래서 이 생각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북토크를 또 하는 겁니다. 책을 계속 봐야지 이 틀이 깨지는 것 같아요. 책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보면 우리는 뭐 일론 머스크가 있고 우리 세상에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재밌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 다 인간인 거야. 쟤랑 나랑 다를 게 없어.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무서울 게 없어져요. 왜냐면 트럼프도 인간이야.
맞아요. 근데 그만큼 해냈어요. 물론 운도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기재도 있고 그다음에 똑똑함도 있고 많겠지. 음. 근데 나라고 못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제가 달리기 실력도 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에서 조금씩 이해도도 깊어지고 조금씩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들도 정의가 좀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나아지는 게 계속해서 쌓이는 거는 책과 그 다음에 어떤 이 시대를 산 뭐 거장들, 거인들의 생각을 계속 훔쳐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훔쳐보면서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그냥 성장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는 대단한 독하다고 생각해요. 성기 씨가. 그게 엄청. 왜냐면은 제가 김찬혁, 이찬혁 그 사람 노래 중에 그 한 구절 진짜 최고로 좋아합니다. 악동 뮤지션. 네, 네.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알죠? 인생 맞아. 인생 뭐 짧잖아. 그 친구도 네, 네. 보통은 아닌 것 근데 같아요. 그 사람 그 한 구절은 천재적인 그 어떤 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도 이제 좀 노쇠하고 네, 그쵸. 그 다음에 어느 순간 40이 다 돼가니까 인생의 순환을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죽고 살고 맞아요. 자식을 놓고 자식이 크고 나는 할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죽어. 이 순환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 느껴지잖아요. 아니 느껴지죠. 너무 느껴지죠.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내 몸이 일단 약간씩 조금씩 병원을 갈 때마다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뭐 어디 조심해라. 아프다. 뭐 여기 옛날에는 막 그냥 소화불량이었어. 그냥 소화제를 먹으면 돼. 지금 위가 뭐가 문제가 있어. 스크래치가 막 있대. 조심하래. 뭐 옛날에는 뭐 설사를 하면 그냥 약을 먹었는데 지금 설사하면 막 불안해. 대장에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구절에 더 꽂히는 거야.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된다. 다 해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또 한편으로 이게 좀 길어지는데 한 마디만 딱 더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의한 거라서 한 마디만 딱 더 하겠습니다. 이 남겨놓으면 또 좋으니까. 네,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또 걸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돈. 아, 그치. 네. 돈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네. 얘기하는 근데 거지.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돈하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돈을 쫓다가 인생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제게는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인데,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돈에 대해서 또 많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말씀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으면 너무 좋고, 뭐 좀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내가 뭐 없을 것 같아. 근데 돈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아까 달리면서나 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제가 뭐 인터뷰나 뭐 좀 뭐 여기 심리학 선생님들 엄청 보다 보니까 그냥 이 말에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어디선가 본 건데 네. 돈은 결과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순 없다. 근데 행복한 트리거는 편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까지 생각해.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뭐 돈이 진짜 중요한데 왜 안 중요하다고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돈은 결국 뭐냐 그냥 불안을 잠식시키는 거다. 내가 행복이란 스텝을 나가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중요하네.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돈은 내가 불안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의 리밋은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불안하지 않을 돈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내가 하한선의 하한선까지 내려서 설정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월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한 300만 원만 있어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뭐 이제 자식 학원 보내고 나중에 그래 되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월 300 정도만 벌어도 내가 불안할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말고 300의 저축까지 포함되나요? 저축 안 하죠. 저축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냥 월 기준으로 그냥 내가 한 300을 쓸 수 있다면 뭐 집에 들어가는 돈, 뭐 집 아파트 대출금, 뭐 생활, 뭐 이래저래 해봐야 내가 결국 쓰는 거는 뭐 100만 원도 안 돼. 없으면. 솔직히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돼. 근데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했을 때 한 300 정도면 지금까지는 내 불안은 잠글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남는 시간. 그러니까 그 이상 내가 미친 사람처럼 돈을 1번으로 안 둬도 그 다음 단계는 저는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돈이 쫓아오지 않을까. 그럴 수 그런 있지. 또 이제 막연한 생각이지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직까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철학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돈 못 벌어서 골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이런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구독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좀 이게 나중에 좀 돈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막연한 생각은 원래 있죠. 유튜브를 그쵸. 하니까 당연히 조회수 안 나오면 스트레스 그치, 받고 그치, 이건 그치. 있는데 근데 최대한 저는 그러니까 재미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냥 이거는 어쨌든 우리의 이 추억, 책을 한 권씩 읽고 그쵸. 이런 거를 좀 소개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 내공을 쌓고 음. 그리고 계속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 말기술도 좀 늘 수 있고 그러면서 다 장점이 되면서 그냥 다 추억이고 재밌고 이것도 버킷리스트고 근데 그냥 그렇게 가면 조회수가 안 나와도 좀 덜해 스트레스 근데 아예 없을 저는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저도 예전에 뭐 어릴 때는 뭐 인디 밴드 하다가 뭐 중간에 또 뭐 호주 어릴 때 호주 인디 밴드 다시 필리핀 다시 와서 지금 뭐 천주교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도 하고 영어 강사도 하고 하지만 제가 옛날에는 어릴 때 그 생각했어. 아, 내가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했지? 내가 필리핀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유튜버 했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1년 동안 했어, 미친 듯이. 아, 왜 한 거야, 쓸데없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저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제가 필리핀에서 고생을 안 했으면 저는 한국에 와서 카페에서 일을 못 해요. 고생을 하는 저는 예전에 과외로만 돈을 수백을 벌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급을 받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커피를 내리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이걸 1년 동안 왜 이 짓을 하고 왜 영상을 왜 자꾸 찍고 있는 거 했는데 니카쇼가 원래 유튜브를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그 음악을 원래 하시니까 네. 계속 음악을 거기서 발매를 하고 발표를 했던. 그래서 제가 곡도 써서 내보기도 하고 알쳤는데 그게 결국엔 지금 제가 평화방송에서 엄청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가치가 없는 그 어떤 그 삶은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그게 언젠가는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래서 저는 동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도 아침에 커뮤니티 글을 썼거든요. 매일 네. 글을 씁니다. 네. 또 이것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언젠가는 책을 대단해. 쓰겠다. 그래서 대단해. 아침마다 힘들어. 아침마다 제가 글을 쓰는데 네. 오늘 포인트는 동심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동심을 잃고 싶지가 않는 거야 갑자기.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순수함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없어졌다? 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거는 누르는 없지는 거야? 않아. 근데 감투가 자꾸 씌워져. 아.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척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야 편하니까. 네, 그러다 보면 순수함이 안 나와요. 왜냐면 뭐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직급이 있을 테고 또 뭐 부모님이면은 뭐 가족이 어머니에 대한 또 감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살다 보면 그치. 순수함은 있는데 그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러너들이 달리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그때 나와 동심이. 그러니까 그런 동심을 그래? 조금 더 하루가 24시간이면 조금 더 써보면 더 행복하지 않나? 그게 이제 오늘 진짜. 제 글발의 주제였습니다. 감성적이야. 그런가요? 우리 시간이 이제 빨리. 50분이다. 이제 네, 빠르게 가야 돼. 빠르게 5번 가야 돼. 네. 개인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개인화된 접근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에 G20 회의에서 아베와 비공식 골프 회동 같은 거 기억나시죠? 예, 옛날에. 그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계속 추켜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일본은 미국산 수입 고기와 관세 대폭 인하하고 디지털 무역 규제 완화 조항에 사인까지 했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막 강하게 나가다가 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되게 친근하게 가는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일진법이에요. 일진법. 맞아요. 그냥 일진들이 막 애들 괴롭히고 막 그러다가 하다가 갑자기 또 어떤 애 잘해주면 뭐 이런 느낌. 열심히 잘해줘야겠다. 맞아. 트럼프가 나한테 지금 뭐 친한 친구래 이렇게 하니까 또 막 거기 또 헐렐레가 지기 얇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의 욕구나 뭐 욕망 그 뭐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긁어주는 거지. 왜냐면 우리 학창 시절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실질적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뭐 어디에서 이제 뭐 카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사실 뭐 거기 일을 하고 있는 오너분하고 성격적으로 되게 안 맞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안 맞는데 어쨌든 저도 이 사람과 몇 년을 같이 봐왔고 가장
가깝게 맨날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했거든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24일까지 내가 여기 와야겠어? 뭐 이브까지. 일을 하면서 뭐 왔어. 왔는데 갑자기 막 기영 씨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 거예요. 순간 내가 너무 놀랐어. 맞다. 오늘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내가 이게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인사한 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그 동심이 나온 거야. 그 내가 다이소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가서 카드를 사왔어. 이거지. 카드를 이거야. 써서 줬어요. 네. 건강하시고 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사람도 외로웠던 거야. 그 나의 이 카드 한마디에 감동받은 거야. 저 그 다음날 침 맞았잖아요.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침을 놔줬어. 거기 한의원 가라고. 네? 왜요? 그들이 막 가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결국 감정의 동물이구나. 그쵸. 터치가. 근데 그 터치를 또 했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되게 뭔가 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에 그래 내가 이 좋은 날 물론 기분 나쁘게 내가 일을 하러 왔지만 이 좋은 날 내가 왜 내 감정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해서 그래 이 한마디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그냥 기분 좋게 지내려고 하다가 그냥 카드가 우연히 발견됐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면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은근히 되게 티인데 가끔씩 이렇게 막 뭔가 하나에 그래 뭐 이럴 땐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좀 뭔가 그건 좀 동심 이런 거보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니카시오의 따뜻한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가시화된 거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어. 없지 않아 있어. 고슴도치 같이 된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시가 장미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카시오를 보면서 그 가시가 없는 구간을 제가 보고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협상이 됐던 인생이 됐던 사회가 됐던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잖아요. 우리가. 맞아. 그렇게 나중에 또 싸울지언정 그 그쵸. 순간의 장면은 또 잊을 수 없는. 또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사람이 중간중간에 이런 뭔가의 화해법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 그쵸, 같아. 그쵸.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약간 평화적인 부분이 한순간 있어야 되고 가끔씩은 허그를 할 수 있어야 돼. 살 수 있는 거지. 맨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또 협상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인생에서.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은 뭐 어쨌든 이렇게 강강강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강약, 중간약 뭐 이런 느낌 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도 똑같아요. 약간 개인 화법이랑 똑같은 게 예고 없는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고 없이 그 카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 거잖아요. 미리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런 방법들이 어떤 사람들의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한시름 넘어가는 거죠. 인생에 그쵸.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또 별거 아니지만 선물은 아니지만 또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냥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그 친구들이 그냥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문득 얘 잘 지내나? 그럼 전화를 해. 바로 그냥 해요. 그러면 또 통화를 한번 하고 그러면 또 이 인연이 안 끊기고 관계가 계속, 회복이 되는 거지. 회복이 되고 또 나중에 걔가 또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 그걸 까먹고 지나면 한 1년 연락 안 하다가 또 하면 또 연락을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관계 유지에서도 되게 뭐 별거 아니지만 뭐 꼭 뭐 오랜만에 만나자, 뭐 오랜만에 뭐 술 한잔 하자, 뭐 선물 보내고 이렇게 안 해도 관계 유지는 그냥 전화 한 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꾸준한 관심이죠. 근데 그 상대방이 계속 안 해. 네. 그러면 어떻게? 나만 연락하고 상관없어요. 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통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전화를 했는데 얘가 되게 왜 전화했음 하면서 막 욕 치지 않은 이상 막상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좋았다면 그냥 이 사람 성향이에요. 연락을 안 하는 성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나는 가끔 나도 안 하는데 생각이 나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답장을 주면 연락을 주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이 동양 철학을 또 배우면서 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주고 바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려는 평생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선물을 하거나 뭘 할 때 항상 그 내적 이 밑에는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뭘 해주거나 잘해줘야 된다라는 이게 깔려 있단 말이지. 사람인지라. 근데 그 마음을 자꾸 지우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주고 잊어버리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건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정말 내가 선물을 주는 행위 자체를
내가 행복으로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까먹어 버려야 돼. 아예 딱. 그러니까. 그 나는 성기 씨랑 또 이런 게 반대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나한테 연락을 먼저 해주거나 나에게 뭔가를 하면 나는 무조건 뭐라 해야 되지? 보답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티키타카가 되면 난 연락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답을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해. 그리고 별로 또 그 후로 별로 뭐가 없어. 그럼 저는 이제 원래 또 성격이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까 그냥 그렇게 연락을 끊어요. 근데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계속 해봐? 아니 해보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을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그러니까 말고. 반응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오랜만에 연락하거나 보답한 거에 대한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있지 말고 니카시오한테 나한테 향해 있으라고? 있는 거지. 내가 보답을 함으로써 내가 되게 행복하다. 내가 되게 오늘 감사한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서 1, 2년 뒤에 또 연락해도 이 새끼 원래 2년 끊었는데 왜 연락 왔지?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또 반가운 거야.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삶인 것 같아요. 그렇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가 다시 혼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최근에 진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인생은 선물 같은 거 같은 거야. 왜냐면은 우리는 그 고려 시대를 모르잖아. 그렇죠. 나는 또 성기 씨랑 반대야. 나는 인생은 고난이야. 그래. 뭐 그래. 어떻게 보면은 고난일 수 있지. 인생은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이 신이 준 나에게 이 역경을 줬구나. 근데 이 역경도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근데 감당이 안 될 너무 힘들 것까지는 안 가봐서 그까지 가면 진짜 이 개 같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적당히 이제 의식주 해결하면서 신이 산다면 얼마나 얇으냐면 딱 견딜 만큼만 줘요. 고통을. 그러니까 그 견딜 수만 있다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견딜 수만 있다면 왜 선물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고려 거란 전쟁을 모르잖아요. 지금만 알지. 우리가 그 석기 시대의 돌멩이를 잘 모르잖아. 지금만 알지.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는 없는 존재잖아. 맞아. 근데 있음이 됐잖아요. 없으면서 있음이 됐기 때문에 있는 게 기적인 거란 거야. 그러니까 또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치. 나중에 미래를 몰라요. 모르지. 그럼 우리에게 이 찰나의 그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이 굉장한 선물이라고 갑자기 확 와닿더라고요. 어차피 사라질 존재고 나중에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뭐 고통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몰라. 맞아. 그럼 아무것도 모르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데 가면 그 운명을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남은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살자 했을 때 또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돈을 벌어야 행복할까? 그럼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일을 개처럼 해야 되네? 그렇게 하면 행복한가? 그럼 너무 일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을 좀 줄이려면 그럼 돈이 주네? 그럼 어느 하향선에서 내가 행복한 돈은 어느 정도만 가지면 될까? 그랬을 때 그럼 돈은 또 뭘까? 그럼 불안이네? 그럼 그 불안을 요 정도 선에서 잠그고 그 다음에 행복을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복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냥 생각하는 버킷리스트를 다 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그 플로우로 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게요. 나를 어쨌든 되게 확실히 성기 씨는 긍정적이야. 긍정적.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약간 항상 모든 게 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 고난을 준 거야. 이거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근데 어쩌겠어요. 항상 저는. 뭐 그렇다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는 그러니까 성기 씨는 그래 축복이야. 선물이야. 이렇게 시작하잖아. 근데 나는 괴로워 고난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어쩔 거야. 나만 고난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으니 나 혼자 이런다고 해결될 거 아니니까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그런 거 같거든요. 진짜로 근본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맞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그냥 갑자기 사라진 거고 갑자기 죽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나의 인생. 그렇지. 그랬을 때 기섭상. 그랬을 때 협상의 기술.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그러네.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이냐. 내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협상이라니까 매일매일.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렇지만 더 긍정적으로. 왜냐면은 어차피 비관해도 살아야 되고 그쵸. 긍정으로 생각해도 살아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 그렇죠. 맥락은 그거죠.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고 맞아요. 이제 7번이 61분입니다. 자, 빠르게 가시죠. 여론을
통한 압박을 한대요. 그러니까 2025년도 2월 8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잖아요. 기억나시죠? TV에서 용감한 리더로 막 소개를 해준 다음에 평화와 번영은 뭐 외교 협상으로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니까 젤렌스키가 막 푸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모른다 얘기했더니 막 무례하다, 유리한 카드는 없다 비난하면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띄웠다가 결국에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끌어오면은 끝이야.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세계 거지. 정서고 나발이고 그냥 그런 거지. SNS나 이 언론 압박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좀 더 세잖아. 그렇지. 넌 좀 꿇어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걸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게 뭐 아닌가? 공개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몰고 가지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미지가 결론은 얘가 힘이 세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렇지. 그리고 내부 결석을 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국뽕이 있듯이 미국도 밑뽕이 있겠죠. 맞아. 미국 뽕이 있겠지. 우리 대통령이 쟤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가져갔네, 기싸움에서 이겼네 이렇게 돼버리면 역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게 무례하든 뭐하든 상관이 예, 예. 없이. 왜냐면 뭐 또 그 내부 안에서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또 아니 세계 평화에 우리가 왜 앞장서야지 저러냐, 왜 저러냐 이럴 하는 수도 사람이 있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지. 자기가 미국 뽕에 있고 미국이 최고 세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걸 보여줘야 이끌어낼 되니까. 리더의 그 낭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쇼예요. 그냥 맞아, 쇼맨십으로 한 거지. 정말 이 사람이 젤렌스키를 막 뭐 닥치고 뭐 이러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우선권을 잡아서 이렇게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미국이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래 감정이 사실 없을 것 같아. 없어. 감정은 없고 관심도 없어. 그냥 비즈니스야. 이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이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우위가 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처음에 서문인가 뭐 이 책이 아닌가 다른 데서 그런 말 하잖아요. 트럼프는 협상은 아트다. 그러니까 예술로 맞아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승리를 위한 예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그렇지.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걔는 협상이 동심인 거야. 맞아요. 아까 말한 그 동심의 이 재미를 약간 느끼는 거지. 게임 같은 거. 맞아.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갔네. 다음 단계는 퀘스트.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식의 약간 뭔가 있어서 이 표정 관리를 이 사람이 뭔가 하나를 딱 이렇게 했을 때 이 표정이 막 자기가 승리한 표정을 못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사람이야. 맞아. 얼굴에 다 나타나 이 사람. 맞아. 그러니까 호불호가 너무 세지.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또 이런 뭐 예를 들면 트럼프에 대한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나요? 그 말이 맞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리스크를 지고 또 좋은 거를 성취하고 그렇죠. 이런 느낌. 맞아.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는 이건 게임이니까. 맞아요. 게임이니까. 그리고 이기면 그만이야.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대국이라는 거를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은 다중 이슈를 연계시킨대요. 2025년 1월 달에 대통령 취임 후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주요 국가들한테 아주 완전 고율 관세 통보했잖아요. 그 이후에 또 그거를 통보는 관세를 시작했지만 결국 군사, 에너지, 외교, 기술, 원조 문제까지 다 협상을 끌어온 거야. 그리고 특히 한국, 미국, 뭐 한국이랑 일본, 독일 같은 우방국한테도 방위금을 완전 때려가지고 결국 그 이슈화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하나를 던졌지만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슈화 시키는 또 전략을 쓰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정치를 모르니까 여기서 좀 딥하게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는 진짜 뭐 이야기가 많겠죠.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카페에서 일을 할 때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왜냐면 저는 이런 알바를 평생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를 배워서 써먹는 거에 목적이었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최저시급이 있더라고요. 전 처음 들었고 주유수당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봐서 그거를 막 저보다 한참 어린 막 군대 가기 전에 애기한테 들은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원래 있죠. 그게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저 어릴 때 2,500원이었거든요. 1시간. 그래요? 네. 저 중학교 때 뭐 피자 배달 이런 거. 알바를 많이 해봤구나. 아니 저는 피자 배달 안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하면 시급 보잖아요. 2,500원 막 그렇고 엄청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10,000원 넘지 않아요? 아니 이제?
만 또 얼마라고 하고 또 올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 정부가? 그런가? 근데 뭐 올린다고 또 좋은 게 아닌 게 올리면 사람을 안 쓰지. 못 쓰죠. 왜냐면 뭐 가게가 장사가 잘 돼야 그치. 돈을 올려주던가 말든가. 왜냐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지금 샐러리가 높아지거나 가게가 장사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문제가 이슈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그래서 어려워. 이 사는 게 너무 이렇게 어릴 때는 진짜 우리가 정치를 무슨 정치에 정자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지만 우리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왜 어른들이 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어려워. 왜냐면은 지금 이 짧은 그 시급 문제만 해도 장난 답이 아니야. 없어요. 답이 왜냐면 없어. 그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인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나 뭐 어쨌든 이 뭔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올리는 게 또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좀 정당하게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 근데 또 반대로 사장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사장도 뭐 퍼줄 돈이 있어야지 그치, 하는데 그치. 그냥 무작정 퍼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같이 올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부도 뭐든 하나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선택하는 카드에서 욕을 그렇지. 계속 때려맞고. 그러니까 이게 셋 다 보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네, 뭐 그걸 악용하는 애들도 있고 또 알바의 그렇죠. 그런 시급을 악용하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할 여러 수가 가지가 없어. 있어요. 네. 그리고 9번 그냥 여러분 생존합시다. 생존합시다. 그리고 9번이 이제 감정 폭발이에요. 2025년 4월에 하버드 순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버드 세금 면제 지위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이지 국가를 하버드가 약간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정말 그러니까 우파 쪽에 그쵸. 있는 네. 정치권이고 이 하버드는 약간 좌에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발을 한 거야. 그래서 국가를 욕하는 자유 면허증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면서 하버드가 맞서 싸울 때마다 2억 5천 달러씩 잃고 있고 자기 몸을 판다는 얘기를 강한 어조로 지금 공식 표현을 썼어요. 결과적으로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다른 학교 프린스턴 스탠퍼드나 이런 데서 약간 유보하고 조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약간 이런 뭔가 한마디에 때리는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조정하는 거지 이런 협상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뭐 약간 이것도 약간 일을 할 때 이런 일도 있잖아요. 뭐 팀장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뭐 약간 부장급, 과장급 사람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뭔가 안 되면은 위에서 윗선에서 딱 때려버리면 이 팀원들 자체가 긴장하잖아. 그렇죠. 뭐 못하지.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위에서 안됨 그러니까, 한마디 오면 끝나는 거죠. 이래버리면 딱 긴장하고 팀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아까 협상에서는 항상 늘상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근데 또 밑에서 어떤 또 이런 용감한 사람이 또 감정적으로 그냥 갖다 들이박으면 노조. 또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예를 들면 감정이 폭발하는 이런 느낌이 뭐 을이든 갑이든 위든 낮이든 상관없이 그 우리가 상상만 하잖아. 여기서 한 방 딱 한번 내고 열받아, 그냥 사표 한번 던져. 막 이런 거를 좀 현실화하는 사람인 것 같아. 맞아요. 네, 근데 그걸로 딱 진짜 사표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딜을 치고 그것도 계산하는 것 같아. 네, 그걸로 딜을 그러니까 난 이런 계산하는 게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약간 좀 징그러워. 그냥 보고 있으면 레벨이 이제 99예요. 이 레벨 보고 있으면 패스를 징그러워. 저거를 잘못 말했다가 무슨 일이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러지? 근데 결국에는 아무 일이 안 나고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것도 난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자, 이제 10번째 약점 마지막. 공약.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약점 공약 중요해요. 2025년 5월 2일 날 이것도 나 기억나요. 뉴스에서 나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만났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되게 경제 협력이라든가 관세 조정 같은 거하고 지역 안보나 잠시 후에 했다가 잠시 후에 갑자기 무슨 동영상을 보여줘. 그 동영상이 뭐였냐면 보어인이라고 백인 농장주래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백인 농장주를 죽이자면서 흰 십자가 무덤을 담은 영상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게 백인이라는 거에 대한 건드린 거야. 백인을 죽이자. 백인 농장주를 그러니까 죽이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백인 농장주를 죽이는 영상을 거기서 영상 막 털어가지고. 십자가 막 나오고 얘네 또 기독교잖아요. 어, 완전 어, 트럼프가. 어,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이슈화 시켜버려가지고 약점을 잡아버린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 이
우리가 공화국에서 있는 대통령이 완전 처음에는 뭐 아니다 날조됐다 했다가 나중에 결국 꼬리를 내렸어요. 아 근데 이 전략은 좀 우리 낭만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예. 양아치 같은 면이 그치.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총과 칼이 없기 때문에 이 아가리 파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욕을 엄청 해도 맞아요. 부모님 욕은 안 하잖아. 그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좀 선을 넘는 것 약간 같아요. 깜짝 놀랄 일이야. 네. 그걸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기 위해서 선을 넘는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조차도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할 수. 그게 얘한테는 그거야. 틀이야. 되게 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이 과정이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결과가 중요한 사람인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말한 우리는 긍정적으로 틀을 깨자인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협상의 모든 단계에 본인이 생각하는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틀이 필요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틀을 다 깨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의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아무나 선을 넘어 있는 선 넘어에 있는 기준이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우리가 모든 생활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람과 사람 관계 뭐 일적인 관계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충분히 생각해서 협상을 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러면 해요. 이제 니카시오는 이제 빠떼도 이제 별로 없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한 포인트로 넘어가자면 이 협상의 기술 트럼프가 쓴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나라 교수님이 썼는데 정재엽 교수님이라는 분이 썼고 이 사람 정리해서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협상의 기술은 내 인생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기술. 네, 내 인생의 기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갈 때 이 방향을 갈 때 어떤 식으로 나를 협상하고 기술을 익혀서 내가 최대한 행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를 약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그 예를 들면 협상을 평소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물건을 사게 됐든 뭐 집을 계약을 하게 됐든 어떤 일을 내가 잡을 얻게 됐든 인터뷰를 하게 됐든 아까 말했듯이 뭐 모델일 때문에 인터뷰 보고 뭐 했던 것처럼 이것도 사실 내적인 협상과 이 사람들 기싸움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나를 어떻게 어필하냐 양보하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별로이게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이 책에 글로만 글로 써 있는 어떤 뭐 정치적인 협상이 아니라 그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인생에서 이걸 접목시킬까를 생각하면 또 이 책 자체가 또 어느 정도의 나를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니카시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 협상의 기술 딱 하나 와닿는 게 있다면 딱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희석해도 됩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이거를 나는 내 인생 이제 종목에서 잘 살아가 보겠다. 요 하나 있을까요? 킥 포인트? 키 포인트. 바로 실전에 쓸 수 있는 거. 네. 약간 아까 제가 그 말했던 카드 줬던 사건 있잖아요. 그게 전 최근에 있었을 때 가장 큰 협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힘도 과시할 수 있고 극단적 요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많잖아. 예고 없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고 없는 선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그 극적인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뭐 짜증나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화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고 없는 선물 자체가 인생에서는 가장 극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저도 한번 좀 생각해서 좀 고마운 사람들한테 예고 없는 선물을 좀 보내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배운 거 같고 저는 이제 약간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 책 자체가 그 조금 뭐 우리도 이런 포인트들을 배우면 좋겠지만 조금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봐도 좋고 근데 이거 너무 맹신하진 말고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뭐 협상은 아니더라도 책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내가 좀 덜 지고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또 고지고대로 보면 그 잘못
또 이제 말했다가 골로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 이런 가이드가 좀 있는.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좀 생색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도와줄 때 뭐 그냥 잘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극단적인 요구를 또 강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때 사실 필요한 기술들일 그쵸,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좀 나이가 에이지가 좀 찬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받는 게 다르겠지만 나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한 번씩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 아까 말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쓴 기술은 뭐며 그리고 여기서 또 느낀 또 감정은 뭐고, 그치. 거기서 이제 어떤 뭐 니카쇼가 느낀 이 아까 그 예고 없는 선물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게 맞아요. 너무 좋았던 맞아요. 포인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이제 이 말하기 위해서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딱 한 번 더 대세인 감정이 아까 이야기한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트럼프가 아니라고 생각해. 을의 인생이 더 많다. 그쵸. 99가 을이다. 그쵸. 99회가 을의 인생을 살 텐데 뭐 어디 장사하는 사장님도 어디 가 거의 다 을의 대접을 받고, 아무리 사장이라도 이 뭐 손님한테 또 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을이 되고 또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또 을갑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진짜 대기업 뭐 총수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을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을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호갱이 안 되기 위한 전략은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키워서 그 뭔가 바라지 않고 아까 말한 내 주체성 있게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간다면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뭐 굽혀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면, 또 남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보니까 또 조금 너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밸런스만 맞춰도 사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만만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남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로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해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본인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나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게끔 만들면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또 좀 중요한 부딪힘이 있네요. 왜냐면 이 쓸모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쓸모냐. 왜냐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 기계가 아니지만 내가 어떤 뭐 카페에서 카페를 다 갔어. 그럼 거기서 원하는 게 결국 뭐야? 커피를 잘 내리고 그쵸. 음료를 잘 만들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되게 깔끔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커피도 대충 만들고 일도 못하고 더럽고 지저분한데 내가 막 이렇게 극단적 요구를 하고 막 개인 화풀 아무 쓸모자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지. 이제 예를 들면 뭐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너무 그런 좀 쓸모에 대한 것에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말한 카페에서 중요한 요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너무 목을 매진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봐봐요. 열심히 한 전제가 있잖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건 또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내가 하나의 부속품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이게 집단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면 못해도 인정이 돼요. 인정이 돼. 왜냐면 이게 보이고 열심히 한 사람은 누가 봐도 보여요. 쟤는 좀 못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애들은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봤을 때 일도 못하는데 열심히도 안 하고 쥐뿔도 없는데 성질만 더럽고 지 요구 상태만 맨날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누가 해주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또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자기 자존감을 만드는 거고, 그 자존감이 내공이 있는 애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 그러면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협상의 기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인생의 협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이거를 보면서 또 니카쇼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을 보고 뭐 그냥 초반 뭐 초년생이 보면 좋겠네. 뭐 이거 뭐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뭐 이런,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철학서를 보든 뭘 봐도 책 보다 보면은 그냥 이거 아는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오늘 리카쇼 만나서 느낀 건 뭐냐면 텍스트 고지고대로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텍스트를 봐도 이게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면 이 책에 좀 우리가 책을 보는
이 관점이. 법도, 관점, 법 뭐 이런 것도 좀 더 달라지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텍스트대로만 느끼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하수인 것 같아요. 중수, 고수가 있다면 더 그 텍스트의 의도, 깊이 이걸 좀 알아차리기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것만 보지 않았었. 그래서 저는 읽었었어요. 얘랑 나는 상관이 없지. 내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걸 느끼는지를 만 접목시켰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나중에. 이 대단하네. 난 처음에 좀 잘 안 읽혀졌어요. 진짜 웬만하면 왜냐면 좀 내가 느끼는 사색 포인트가 좀 많이 처음에는 없었거든. 그랬는데 오늘 니카쇼 이야기해 보니까 이렇게 10가지의 이 대제목으로 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색할 만한 포인트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하수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모닝런이 중수 고수가 되는 해까지 우리는 이 컨텐츠는 늘 한 100세까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많이 봐주십시오. 많이 봐주시고 네. 오늘도 이렇게 아쉬운 또 끝마침을 하고 다음 네. 책은 어떤 걸로 갈까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다음 책 어떤 걸 고민하냐면 저는 진짜 이제는 제가 책 고르는 턴이잖아요. 그래서 네. 도덕경을 생각했는데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동장서, 동장 철학 뭐 이런 거를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더 공부를 하면 더 깊게 또 보게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걸 기본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건데 근데 또 연초니까 맞아. 또 내가 뜻깊게 읽은 책을 한 번 더 재독하고 싶은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 본 달리기를 말할 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제 습관의 중요성 그 습관 만들기가 참 어렵거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만들고 하고 맞아요. 있지만 계속 그거에 흔들림도 있어요. 그 흔들림을 잡아나는 또 그 책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 여기서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덕경은 저는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도덕경 아니에요? 읽어보면 아예 달라.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내가 똑같아. 한번 볼게. 내가 오히려 볼게. 도덕경을 텍스트로만 봐.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깊게 생각하면 노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해설서도 너무 많고 그냥 이제 딱 아까 말한 이 텍스트로 그 책만 보고 그 책의 내용에서 배운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음 달에는 과연 어떤 걸 할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과 고민을 한번 네. 비밀로 저희가 비밀로 댓글 안 달리면 여기서 마상당할 수도 있는데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안 달리면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데 할게요. 어쨌든 무라카미 하루키의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와 도덕경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 왜냐면 서양도 좋은데 동양의 기본 근본의 뿌리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랑 맞는 게 많거든. 한국 정서가 어떻게 보면은 노자 도덕경부터 내려왔다고도 저는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둘 중에 하나 좀 네, 선택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3월에 네, 2월이죠. 2월에. 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니카시오. 모닝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독서로 인해서 인생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고 행복한 삶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